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연금을 일찍 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숫자가 무려 91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똑같은 조건에서 은퇴했지만 10년 뒤 한 사람은 매달 123만 원을, 다른 한 사람은 220만 원을 받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단 하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박영수 씨. 그의 손에는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대가인 퇴직금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63세까지 앞으로 3년을 더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에 생각지 못했던 병원비에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퇴직금을 보며 박 씨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3년이면 18%나 손해라고? 아깝긴 하지만 당장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지. 뉴스에서는 기금 고갈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나중 일은 알 수 없잖아. 일단 받고 보자. 결국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연금은 18%가 깎인 123만 원이 되어 통장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만 가도 껑충 뛴 물가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연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박 씨의 연금액은 3년 먼저 받은 그 금액에 평생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72세가 되던 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은 친구들과의 누적 연금액이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 통계에서 말하던 손익분기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으로 취미생활이라도 즐겼지만 박 씨의 연금 가치는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3년만 어떻게든 버텼더라면 뼈에 사무치는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나요? 박영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이지연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3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막막했지만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국민연금은 당장 꺼내 쓸 현금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장기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소득이 끊기는 3년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일부와 예금을 활용해 버티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63세의 연금을 바로 받는 대신 수령 시기를 68세까지 5년 더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에 7.2%씩 5년간 총 36%가 증액된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월 150만 원이었던 연금액은 연기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까지 고스란히 반영되어 실제 한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매달 220만 원에 가까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0년 뒤 그녀의 삶은 박영수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넉넉한 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었고 손주들 용돈 한 번을 주더라도 마음 편히 줄 수 있었습니다. 80세, 90세, 오래 살수록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과의 격차는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평범했던 두 은퇴자의 10년 뒤가 어떻게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심리적 함정에 있습니다. 눈앞의 소득 절벽이라는 공포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해져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선택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감액의 족쇄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한번 깎인 연금액은 영구적입니다. 물가가 10%, 20% 올라도 그 깎인 비율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지연 씨가 활용한 연기연금은 복리의 마법을 품고 있습니다. 매년 7.2%씩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원금 기준이 아닙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된 연금액을 기준으로 그 위에 7.2%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20년 뒤 격차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현명한 선택 가이드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득 버팀목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내가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를 몇 년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이 서 있다면 소득 절벽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건강 수명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 칼럼에서 제시한 손익분기점을 기억하십시오. 최소 72세 이상 살 자신이 있다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만약 84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어있는 복병,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어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잘 지내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연금 몇십만 원 더 받으려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할연금이라는 현명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부 일찍 받거나 전부 늦게 받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최근 한 전문가가 제시한 혼합 전략처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연금의 50%만 조기 수령하여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머지 50%는 정상적으로 받거나 오히려 연기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실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년 먼저 받고 늦게 받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 40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재무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쉽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평생에 걸쳐 후회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잠시의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이겨내고 현명한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상상 이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10년 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